자, 오늘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은 하락 분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반적인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들의 종목들은 오늘 다 떨어졌고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장 같았어요. 그쵸? 못해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를 봤을 때 보다시피 코스닥은 그냥 보합이었어요. 딱히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코스피는 0.8% 상승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승을 했냐? 역시나 지주사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주사 종목은 하나를 좀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주스키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200 종목 하나는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지주사 종목 하나도 가져가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기업은행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같이 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꺾이고 관세 때문에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없지 않아 시장에 약간 좀 분위기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가운데 배당주는 여기에 있어서 좀 열애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의 상승이 여전히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방어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코스피는 좀 괴리감이 있고요. 코스닥이 사실상 우리가 사는 종목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지금 우리의 수익률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울할 필요가 없다. 약간 말이 길었는데 제가 이것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5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강세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장으로 넘어오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세력들은 항상 그렇듯이 올릴 때 그냥 깔끔하게 올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갑니까? 보통은 파형을 만들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형을 만들 때 흔들어서 사람들을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파형을 만들어도 버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 경험상 한 달 정도, 길면 3개월 정도까지 좀 지루한 움직임을 만들고 흔들면서 그 뒤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7월달은 아무래도 좀 모아갈 수 있는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코스피는 강세 움직임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주요 종목들 최근에 올랐던 것들 있잖아요. 우량주들, 급등주들, 원전이나 스테이블 코인 포함된 이런 종목들, 로봇까지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전에 지루한 장을 보냈을 때 기다림과 지금은 다르거든요. 지금은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을 가지되 7월달은 그냥 여유있게 좀 넘겨보내시고 8월달에 본격적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좀 공격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7월달에 모아가거나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단기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고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흐름을 보자면 최근에 수급주들의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억지로 밀어내는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 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월달부터 6월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2개월이 좋았다면, 사실 3개월인데 4월까지 이 2, 3개월 동안 좋았다면 한 달 정도 조정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그래요. 3개월 동안 상승했으면 한 달 조정받고, 여기도 2개월 동안 상승했으면 한 달 조정받고, 그리고 여기도 3개월 정도 상승하니까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주기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을 어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해서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니까, 지주사 종목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내가 갈아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주사 종목도 지금 단기적인 과열 상태에 도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좀 많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시장 같이 쉬고 다른 테마, 주저앉았던 테마가 다시 오를 때 지주사 종목이 그때 보합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조정 가거나. 그래서 그렇게 엇박자를 타면 손실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와주스키 패밀리 분들은 손실 보지 마시라고, 지금 상황은 이런 순리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좀 인내심 갖고 7월달은 바라보자, 그리고 8월달에 올라가는 걸 기대해보자,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지금 악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악재를 이기는 건 광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평가나 이 기업이 정말 돈을 못 버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그런 상식을 다 뒤집고 이기는 건 광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테마주가 그렇죠. 정치 테마주를 따지고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은 없거든요. 그건 지난 증시의 역사들이 항상 그렇게 보여줬어요.
정치 테마주가 올라서 그게 실제로 어떤 매출을 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주들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왜 올랐을까요? 세력들이 쏘고 수익을 주니까 광기의 시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게 돼서 관련 없는 종목들도 쭉쭉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약간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지주사 종목 오르는 거 보세요. 이 각도를 보십시오. 기업은행이 여태까지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를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올라가는 각도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신고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세와 수급과 상승 속도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광기로 몰거든요. 기업은행이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목을 잘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왜 투자하냐? 사람들이 왜 미국 주식으로 많이 건너갔냐? 이래나 저래나 수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이 되고 종교가 돼서 조금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광기의 흐름으로 가서 그냥 묻지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아시겠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 지표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상태는 안 좋을지라도 관세 압박도 있을지라도 이래나 저래나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 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수익이라는 건 전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타를 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어쨌든 저쨌든 항상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면 쉽지 않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